렘코 에베네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사이클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뚜르드 프랑스에서 포가차라고 경쟁하고 세계 선수권과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타임 트라이얼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조금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렘코는 원래 사이클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17살까지 주로 축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동네에서 축구를 하던 선수도 아니고요. 안더레우트와 PSV의 유소년 팀을 거쳤고 벨기에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렘코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자전거를 잘 타는 선수조차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코치는 처음 렘코를 보고 이 선수는 절대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리막길에서는 너무 서툴러서 코치가 직접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코너를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이 선수는 주니어 선수권에서 도로와 타임 트라이얼을 모두 우승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렘코가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 이야기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렘코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의 오랜 코치였던 프레드 반더 베네트는 렘코가 3살부터 공을 다루는 능력이 남달랐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 렘코는 게임기를 가지고 놀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계속 운동하는 아이였다고 해요. 축구에서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골키퍼를 했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뛰어서 오히려 미드필더로 옮겨갔다고 해요. PSV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VO2 맥스를 가진 선수라는 평가도 받았어요. 그리고 안더레우트로 돌아온 뒤에도 코치들은 렘코를 좀처럼 지치지 않는다는 거를 기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렘코에게는 이미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15살의 렘코는 친구 세바스티안 보르노하고 함께 란사로테에 있었습니다. 둘 다 축구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렘코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전거 탈래? 그러니까 친구는 좋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50km 정도 생각을 했는데 렘코가 160에서 180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축구 선수고 체중도 90kg 정도인데 란사로테는 평지도 아니고 그런 거리를 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렘코는 그냥 혼자서 갔다고 해요. 당시 친구가 기억하기로 렘코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거를 좋아하는 선수였다고 해요. 15살짜리 축구 선수가 휴가 중에 오늘 180km 타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통은 아니죠. 근데 이 이야기는 렘코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힘든 것을 좀 찾아가는 사람,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죠. 렘코는 축구에만 집중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축구 시즌 중에도 아버지하고 함께 6에서 70km 정도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훈련장에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축구 유니폼하고 자전거 복장을 모두 가방에 넣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동료들은 당연히 놀랐죠. 렘코한테는 축구 훈련 외에도 체력을 더 키우고 싶다 욕구가 강했던 겁니다. 2017년입니다. 렘코는 축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친구이자 전 벨기에 마라톤 챔피언인 프레드 반더 베네트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말이죠. 프레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알고 계시니? 렘코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렘코는 부모한테 말하지 않은 채로 아버지의 오래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2주가 지나자 부모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해요. 그리고 렘코에게 물었죠. 너 요즘 왜 이러니? 그러자 렘코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프레드한테 전화해. 프레드는 다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프레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레드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오히려 좋아했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사이클 선수가 될 것 같네 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정말 못 찼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재밌는데 렘코가 처음부터 자전거 천재였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니어 팀 관계자는 처음 렘코를 보고 이 선수 절대 잘 될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세도 별로 좋지 않았고 펠로톤에서 타는 것도 무서워했고 초반에는 자주 넘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운힐이 특히 더 심각했다고 하네요. 첫 코치였던 프레드는 렘코를 두고선 내가 본 선수 중에 최악의 다운힐러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엔 직접 차를 타고 따라가면서 코너를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까지 가르쳐야 했다고 해요. 지금의 렘코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한데 세계 최고의 타임 트라이얼 선수고 산악에서도 포가차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처음에는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 것부터 배워야 했다는 거죠. 기술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달랐죠. 렘코와 처음 아르덴 지역의 언덕길을 함께 달렸던 프레드는 첫 라이딩에서 렘코의 평속이 30km를 넘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 순간 프레드는 생각을 했죠. 이 선수는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램코의 초기 사이클 경력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다루는 기술은 부족하지만 엔진은 이미 강하다. 그리고 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왔다고 해요. 2017년 첫 경기에 출전을 했을 때 램코는 아직 펠로톤에서 자전거를 다루는 것조차 서툴렀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 전에 램코가 팀 관계자한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룹에서 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2달만 주세요. 그때는 제가 공격을 할 겁니다. 처음 들으면 허세처럼 들리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몇 달 뒤에 램코가 어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주니어 레이스에서 거의 모든 것을 쓸어 담기 시작을 하는데요. 2017년 한 시즌에만 31승을 기록을 했고 유럽 선수권과 세계 선수권에서도 우승을 합니다. 특히 벨기에 내셔널 챔피언십에서는 팀이 램코를 움직이면 우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램코는 경기 시작 2km 만에 공격을 합니다. 그 결과는 5분 차이로 우승. 팀 동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승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쯤 되면은 팀 동료들이 램코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램코가 경기 전에 여기서 어택을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다들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경기에서 정말 그대로 하니까 팀 동료들 사이에서는 램코 띵스 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램코가 또 램코다운 일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선수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강한 성격에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램코는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팀 관계자들은 램코가 카드게임이나 보드게임에서도 지는 거를 싫어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기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지면 상당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램코가 프로 선수가 된 뒤 겪었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찾아오는데요. 2020년 일롬바르디아 램코가 다운힐에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9m 아래로 떨어졌고 골반 골절, 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20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던 시기에 갑자기 긴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램코의 커리어에서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에서도 부상을 겪었고 그리고 2024년에는 바스크 지방 투어에서 다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램코에게는 강한 신체 능력만큼이나 부상과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이 커리어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램코는 자신이 감정적인 선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5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힘든 상황을 겪은 뒤 램코는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고 레이스를 포기했던 경험을 오히려 자신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조건 버티는 것이 강함은 아니라는 것을 배운 건데요. 그리고 2026년에는 다시 뚜르로 돌아와서 포가차를 따라서 산악을 올라갔죠. 스테이지 15에서는 포가차라와 함께 마지막 오르막을 올라갔고 결국 포가차를 스프린트에서 제치면서 자신이 첫 뚜르드 프랑스 로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강해졌다는 의미만은 아닌데요. 예전이 램코였다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를 한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램코는 어떻게 훈련을 할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램코가 천재적인 선수라고 해서 훈련까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2026년 뚜르를 준비하면서 테네리페 테이드에서 고지대 훈련을 했고 공개된 훈련 영상이 있는데 4시간 30분의 라이딩 안에 15분, 12분, 12분, 10분, 10분, 8분 이렇게 긴 인터벌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서는 코치 댄 로랑이 혈중 젖산을 확인하면서 강도를 조절을 했다고 해요. 단순히 파워미터 숫자만 보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신체 반응을 확인하면서 높은 강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능력을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훈련 영상에서 램코의 임계 파워가 약 425W 수준으로 언급이 됐는데 체중을 약 63에서 65km 정도로 잡으면 1.5W/kg가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거를 공식적인 시즌 FTP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데 당시 훈련에서 언급된 임계 파워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램코가 왜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조금을 보여주기 때문일 거예요. 높은 출력을 만들고 그 출력을 몇 분이 아니라 수십 분 동안 유지하는 능력, 이게 램코의 핵심 무기 중 하나겠죠. 램코는 항상 같은 훈련만 하지 않았는데요. 클래식을 준비할 때는 더 짧고 강한 VO2 맥스 훈련을 하고 그랜드 투어 준비할 때는 장시간의 지구력과 임계강도 훈련을 더 중요하게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7시간 가까운 장거리 라이딩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는데, 왜냐하면 그랜드 투어에서는 5시간, 6시간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을 자전거 위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램코가 훈련하는 것은 단순한 FTP가 아니죠. 피로가 쌓인 뒤에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능력,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가차르하고 비교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포가차르는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짧은 폭발적인 공격, 긴 산악, 내리막, 스프린트, 전술적 움직임까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이스를 풀 수 있는데, 반면 램코는 자신이 가장 강한 능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높은 출력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능력. 그래서 램코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 레이스가 길어지고 페이스가 올라가고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램코가 자신의 페이스를 만들어내면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죠. 그런데 램코는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이게 가장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는 램코를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지만 포가차르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3주에서 매일 다른 상황에서 싸워야 되는 그랜드 투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팀이 도움 없이도 얼마나 다양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가장 강한 무기를 얼마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것들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인데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수, 15살에 혼자 180km를 타러갔던 축구 선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램코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